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19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는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첫째 뉴스는 These are the worst case scenarios for China in trade war. 즉, 무역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economic growth tumbles, debt surges, foreign companies flee 라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US-China trade war, what could Beijing do next? 즉 중국의 무역전쟁 대역 전략이 무언지에 관해서 B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US lifts steel and aluminum tariffs on Canada. 즉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은 미중 간 무역전쟁 심화 시에 중국의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는 첫째, 경제 성장률 둔화, 두 번째, 국가 부채 급증, 세 번째, 외국기업 탈중국입니다. 첫째, 경제 성장률이 6% 이하로 둔화된다는 겁니다. BOA 분석에 따르면 5월 9일 날 관세 인상 조치로서 GDP의 0.3%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고 440만 명이 실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250억 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GDP의 0.9%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5.8%로 예상하는군요. 모간 스탠리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6% 하단, 내년에 5.5% 성장을 주장하고요. 블룸버그 애널은 좀 더 심각하군요. 이번 인상으로 마이너스 0.9%포인트 효과, 그리고 추가 인상 시에는 마이너스 1.5%의 GDP 그로스 레이트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관세율 인상 대상 10대 품목의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셀룰러 폰과 랩탑이 제일 많고 이어서 장난감이군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부채의 급증입니다. 관세 장벽으로 수출 기업 등이 어려워지면 금융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따라서 현재도 GDP 대비 300%에 달하는 과다 부채 문제가 결국은 피낸셜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1985년 플라자 합의 후에 일본 은행이 경기 부양을 과도하게 함에 따라서 결국은 일본의 로스트 데케이드를 유발하였다는 사례를 예시하는군요. 참고로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표를 올렸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외국 기업의 탈중국 러시라는 겁니다. 관세 장벽으로 스플라이 체인의 시프트가 불가피해지면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위엔화 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을 탈출한다는 거죠. 종전에 중국을 탈출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임금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들어간 거죠. 외국 기업이 탈출로 중국 내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외국 기술 도입은 차단되고 이로 인해 결국은 생산성까지 저하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제 무역전쟁을 넘어서 경제전쟁, 이코노믹 워로 돌입했다는 생각입니다. 전면적 고율 관세. 과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해, 개별 품목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매긴다든가 보복 관세를 매기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해당이 되죠. 그리고 기술 및 부품에 대해서는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언하면서까지 수출을 금지하는 거죠. 아울러 중국 기업의 서방국 진출도 내셔널 시큐리티로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최근 우방국에 대해서는 무역 분쟁을 완화하고 있어요. EU 미국산 자동차 고일 관세 부과를 6개월 유예한다든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한다는 등 우방국에 대한 무역 분쟁은 완화하고 있어요. 즉 미국이 2인자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을 연상시키는군요. 오늘 두 번째 토픽 뉴스는 US-China Trade War, What could Beijing do next? BBC 뉴스입니다. 여기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전쟁 전략을 비교하였는데요. 트럼프의 전략은 트럼프's The Art of Deal 1980년도 저서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즉 네거티브 띵킹이라는 겁니다. 딜할 때 최악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최악의 상황을 다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인의 지금 반미 감정은 유사일의 최고 절정에 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전쟁 전략을 그 중에서도 손자병법 전략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The Art of War 손자병법에 따르면 적이 다혈질이면 성질을 돋워라, 화를 나게 하라 이런 말이 있다는군요. 돌이켜보니 중국이 쭉 이 전략을 써왔던 걸로 보이네요. 다음 달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때도 시는 다음과 같은 전법, 손자병법에 따라 가지고 계획은 야밤처럼 어둡고 적이 모르게 하고 이동은 청천벽력같이 한다 라는 전략을 쓴다는 거죠. 즉 회담께까지는 꾹 침묵하다가 회담이 결렬되면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피 터지는 무역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통상 경제력이 약한 중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의 Out of War 전략이 트럼프의 Out of Deal 전략보다 한 수 위로 보이고 그리고 또 시의 경우에는 정책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관세 압력, 기술 차단과 서방국의 도움이 주무기인데 이 무기는 장기화할수록 국내 기업, 소비자 및 우방국의 불만의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 시의 경우에는 관세 전략 외에 거대 예한 보유고 그리고 환율 조작 그리고 거대 내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보조 무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고 되려 진행 과정에서 선거와 내부 반발로 인해 트럼프가 먼저 포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의 마지막 토픽은 US lifts steel and aluminum tariffs on Canada. 즉 미국과 캐나다가 철강 10%, 알루미늄 25%에 대한 관세를 48시간 내에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또 제3국 수입 쿼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세 철회로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에 대한 각국의批准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근데 이 발표 직후에 트럼프가 외적으로부터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언한다고 디클레어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네, 오늘의 덤미로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에 관해서 숫자로 퀵 한번 보죠. 우선 1분기 GDP 마이너스 0.3% 성장. 반갑지 않은 오랜만이네요. 다음, 수출입 모두 감소했다는 소식.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수입은 4개월 연속 감소 후에 지난달에 약간 반등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률. 지난 4월 실업률이 4.4%로 2000년 4월 이래 최고군요. 다음은 환율.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195원 70전으로 작년 말 대비 7.14%나 올랐네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예자 유출로 연결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은 경제 전망인데요. 해외 여건 악화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2분기도 혹시나 역성장하게 되면 소위 리세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발 수출이 다시 증가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견만의 5월 19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상으로 정견만의 5월